자, 245쪽입니다. 자, 우리 대장의 등록센상인데, 요거는 우리 종합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그 지적 공부에 뭐가 등록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여러분이 좋거든요. 지적 공부 중에서 7가지죠. 토지, 임야. 근데 실질적으로요, 5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토지와 임야 대장은 등록상이 같고, 도면인 지적도 임야 대장이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적 공부의 시험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요 그림에서는 고유한 등록상 요 부분만 잘 기억하면 돼요. 우선 여기서 몇 가지만 볼게요. 우선 이 땅의 소재 지번은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소재 지번은. 그리고요, 이 사람의 주민등본, 토지의 주민등본 고유번호는 이게 19자로 되는데, 이 고유번호는 다른 지적 공부에 다 있는데 도면에만 고유번호가 없어요. 칸이 작기 때문에 19자를 못 쓰거든요. 그래서 고돌이 없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우리 토지 대장과 임야 대장에는 뭐가 등록될 것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자, 우리 아까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니은자 모습이라 하는데, 이 니은자 모습은 도면에만 여기 없고 나머지 지적 공부에는 좌측 상단에 이렇게 니은자 모습인 고유번호와 소재 지번이 다 있습니다. 아까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 있죠? 요거는 여기 도면에만 그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고유번호가 있거든요. 우선 고유번호는요, 19자리 이렇게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요. 그 제일 왼쪽에 10자리는 땅의 행정구역이고 11번째 자리는요, 사람은 남자 여자가 7번째 구별되죠. 근데 토지는 11번째 자가 대장을 구분한 자리예요. 1은 토지 대장이고 2는 임야 대장이고요. 오른쪽에 8자리가 지번을 구성하는 자리거든요. 우리 지번은 번번 부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4자리가 번번, 오른쪽에 4자리가 부번에서, 그럼 어느 지역에 우리 토지 대장에 있는 25의 7번지 토지의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유번호 2가지 기억하면 돼요. 고유번호 우선 지적 공부 중에 아까 우리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고요. 고유번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 땅의 행정구역 알 수 있고 어느 대장에 속했는지 알 수 있고 지번 알 수 있는데, 고유번호 가지고 이 땅의 지목은 알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고 지목은 여러분 직업이거든요. 저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저 직업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고유번호 2가지 기억합니다.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다. 고돌이 없다. 그리고 고유번호 가지고는 지목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토지대장에 이제 뭐가 등록되느냐? 국가가 토지대장을 만든 목적이 뭘 걷기 위해서죠? 세금입니다. 그럼 세금에 관련된 게 토지대장이 있다는 거죠. 자, 우선 세금은 개별 공시지가에서 갈리니까 개별 공시가 제일 좌측 있고요. 세금은 과세지 비과세 지목이 돼서 하니까 지목이 있고요. 또 세금은 이 면적에 따라서 더 들어가죠. 근데 이 면적을 할 때 이렇게 정수 단위 것인지 소유점 판단일 것인지는 도면의 축척에 따라 다니까 이렇게 축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 더 보면 돼요. 이 세금을 거둬하면 땅에 소유자가 있어야 되죠.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적혀 있고요. 그럼 소유자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바뀐 소유자한테 재산세 거두니까 소유자가 있으면 꼭 소유자의 변동 날짜가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고 천이고 2012년도 이렇게 신규 등록됐다가 이 땅이 이렇게 100에서 60으로 18번지 토지가 줄어들었죠. 그럼 뭐가 일어나냐면 분할이 이루어진 거고요. 지목이 이렇게 전에서 공장 용지로 바뀌어버리고요. 면적이 60에서 이렇게 80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19번지 토지와 합병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규 등록, 분할, 지목병의 합병, 이런 사이로 종합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토지 이동이라고 했죠. 그럼 이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뭐냐면 토지 임야 대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중요해요.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3가지예요. 요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이렇게 토지 이동 사유하고 면적하고요,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우리 포천에 막걸리가 유명한 동네 있죠. 포천 이동. 그래서 이동면개 이렇게 암기해요. 이동면개. 즉 이동면개, 토지 이동 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는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요. 토지 임야 대장에만 등록이 되어 있다. 그거를 여러분이 참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7번하고 5번하고 7번하고 거기 11번이죠. 그죠? 그거는 다른 데 놓고 토지 임야 대장에만 있다. 이동면개. 자,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공유지 연명부죠. 우리 아까 공동으로 소유한 땅인데,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는 뭐가 등록되는지, 아까 니은자 모습이 있었죠? 고유번호하고 소재 지번은 도면에만 없고 다 있고요. 자, 공유지 연명부는 왜 3인 이렇게 써 있는 게 공유지 연명부니까 왜 3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나와 있고, 소유자가 있으면 소유자 변동일자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궁금한 게 뭐죠? 그 땅의 소유자들의 지분입니다.
그럼 요것만 적혀 있는 게 뭐예요? 공의전명부예요. 그 지목과 이동면계에는 공의전명부에 없다는 거죠. 토지 대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공의전명부에만 있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소지 지번은 다 있으니까 알 필요가 없죠. 고유번호 있고요. 땅에 소유자 있었고요. 소유권 지분 있죠. 그래서 공의전명부에는 고소한 지분이 공의전명부에 등록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번하고 그 다음에 거기 4번하고 6번 고소한 지분 이런 것들이 공의전명부에 등록된 사항입니다. 예, 자 오른쪽에 대지권 등록부인데 그 아파트 땅이다 그랬었잖아요. 자, 고소한 지분입니다. 공의전명부의 등록상. 자, 우리 아파트 땅이 이제 대지권이 있었는데 501호가 이 땅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분 비율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서 자, 우리 그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501호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이걸 기록하는 장부를 우리가 대지권 등록부다.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는 뭐가 등록되느냐? 우리 대지권 등록부도 공유지거든요. 왜? 한 필지를 아파트 건물 주인들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럼 이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고소한 지분은 대지권 등록부에도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유번호와 소유자와 소유권 지분. 근데 이건 아파트 땅이니까 아파트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아파트 건물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우측 상단에 써 있어요. 아파트 건물의 명칭이 나와 있어요. 가락 아파트, 레미안인지 뭐인지. 또 여러분 사는 호수를 그 전유 건물에 표시해서 5층에 501호권이 501호.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501호는 요 대지권의 비율. 요 공유지 연명부에 있는 이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 요 세 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예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는 건전한 대비가 있다 그래요. 공유지 연명부에다가 건전한 대비가 더 적혀 있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 우리 소지 지분에다가 고소한 지분이 있다가 요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에 있는 거 그대로 등록이 돼 있었죠. 그러고 나서 요 대지권 등록부에 있는 거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그래서 건전한 대비 이렇게 대지권 등록부에 적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도면입니다. 도면. 자, 248쪽에 08에 도면과 경계점 좌표 늑부의 등록된 사항. 자, 우리 지적도는 토지 대항의 땅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지적도고요. 임야도의 땅을 그림으로 표시한 게 임야도인데 그 오른쪽에 249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까 도면에 축척이 있었죠. 축척이죠. 지적도는 500분의 600분을 생각하고 더블 생각했잖아요. 500의 더블 1000, 600의 더블 1200, 1200 더블 2400, 3000 더블 6000. 이렇게 7가지 쓰고요. 임야도는 2가지 측정만 쓰죠. 3000하고 6000. 자, 그러면 왼쪽에 이제 이게 중요해요. 도면에는 어떤 내용이 등록이 될 것이냐 그 얘기거든요. 한 10가지 정도 적혀 있죠. 그럼 여러분 D페이지에 도면을 보고 한번 볼게요. 자, 도면을 볼게요. 자, 250페이지 그 도면을 가볼게요. 제일 밑에 있는 지적도 가볼게요. 아까 우리 모든 토지에 있는 게 소지 지분이죠. 그럼 이 도면에도 자, 세종특별시 무슨 무고 해가지고 소지지 나오고요. 각 땅들에 이렇게 지분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거 기억나나요? 우리 지목. 그죠? 도면에는 차장천원만 차문자 있고 나머지들은 다 첫 글자에 등록이 돼 있다 그랬었죠. 그죠? 네. 자, 우리 아까 차가 뭐 있었죠? 주차장. 장은 공장. 천은 하천. 원은 유원지. 예. 요것만 두 번째 있고 나머지 다 있어도 지목들이 있는 게 있고요. 자, 우리 도면에는 이 땅의 경계선들이 이렇게 쭉쭉 도면에 있고요. 자, 이 도면에 한 장의 크기를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 40, 세로 30cm 이렇게 도면에 한 장의 크기 있다. 이 도각선이 있고요. 또 여러분 제일 좌측 상단에 도면에 십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도면에 인접 도면이 어디가 이제 색출하는 것을 색인도라고 그래요. 이 도면은 이 마을의 10번 안에 있다는 거죠. 좌측에 있는 토지를 보려면 9번 도면 떼버리고 아래는 16번 도면을 떼보면 그 도면이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도면에 보시면 요 경계점 사이에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요게 이제 경계점 간의 거리가 도면에 적혀 있고요. 두 가지 뭡니다. 우리가 측량할 때 측량 기준자들이 아무 데 가서 측량하는 게 아니라 측량하는 기준점들이 있거든요. 자, 나중에 우리나라 기준점이 세 가지 나와요. 이렇게 지적 삼각점이라는 게 있고요.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게 있고 지적 도근점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도면에 우리 마을에 어디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지 도면에 이렇게 중간에 가면 8동그라미, 9동그라미, 10동그라미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여기 우리 마을의 측량 기준점의 위치입니다. 위치 표시가 이렇게 도면에 있고요. 마지막 하나 잠깐 볼게요. 우리가 자 79-1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건물이 세워졌다, 그죠? 아까 우리 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팔 때 분할해서 지상 건축물이 관통하게끔 파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공공사업 이런 거 말고, 그죠? 그래서 이 건물이 세워진 지역에서는 현황 측량한 지역입니다. 이 건축물의 위치가 좌측 상단인지 우측 상단에 있는지 건축물의 위치 표시를 도면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는 그런 표시는 돼 있지 않아요. 현황 측량 지역이 아니니까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는 내용이냐면 도면에 적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제 한번 잠깐 가볼게요. 자, 248쪽에 그 도면에 등록된 사항이 있죠? 네. 1번, 2번. 아까 뭐죠? 소재와 지번 다 있었죠? 3번. 네. 우리 지목은 차장처럼 아까 있었죠? 자, 4번 경계선이 있었고요. 5번 도면에 아까 그림 색인도 있었죠? 6번 도면 하는 크기 도각선이 있었잖아요. 7번 아까 경계점 간의 거리 있었잖아요. 8번 아까 측량 기준점의 위치 있었죠. 9번 건축물의 위치 있었고 마지막으로 10번에 도면의 제목하고 축척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줘야 됩니다. 다른 지적 공부에는 없고요. 이 도면에만 지적도 임야도에만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4번에서 9번은 다른 데 없고 도면에만 있어요.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암기할 때 자, 충청도, 전라도 맞고 경상도에 가면 거리와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거의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경계, 색은 색인도, 도는 도각선, 거는 경계점 간의 거리, 위는 위치입니다. 위치.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물의 위치. 그래서 요거는 도면에만 있다. 경상도 거리 위치, 거기에는 도면에만 있다. 경상도 거리 도면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자, 그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 4번에서 9번까지가 도면에만 있다는 거죠. 다른 지적 공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죠. 251쪽에. 자, 경계점. 네, 우리 아까 경상도 거의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한번 가볼게요.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이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 거라고 해서 이 비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신도시가 생기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둬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하는 측량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아까 지축행할 때 봤죠? 그리고 축척 변경이 있거든요. 요 뒤우 지역에서는 우리 경계점의 좌표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경축 확정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경계점 좌표는 축척 변경과 확정 측량. 근데 거기 이제 등록된 사항이 이제 중요하죠. 아까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무슨 부자가 돼 있다고 그랬죠? 그쵸. 고부자가 있었죠. 이렇게 소재 지번에다가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좌표 이것만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고부자, 부자가 살고 있는데 강부자가 아니라 제 밑에 고부자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지적 공부에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그것들 내용들이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 요 박스에서요, 요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사항 요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 잘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토지대항과 임야대항에는 이동면케 있다 그랬었고요. 공유정명부에는 고소한 지분, 대지권 등록부는 고소한 지분에다 플러스 건전한 대비,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고부자가 살고 있고, 도면에는 경생도 거리 위치가 있다 그랬었잖아요. 경생도 거리 위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이렇게 지적 공부에 어느 지적 공부에는 뭐가 등록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시험에 한 2문제 정도 나오니까 꼭 맞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 공부 등록사항을 봤고요.
자, 252쪽에 지적 공부의 그 테마 9번에 복구하고 부동산 종합 공부가 나오는데, 자, 지적 공부 복구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렇게 지적 공부인 토지 대장이 지금 보관된 장소가요, 군청 옆에 지적 소가라는 것에 보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토지장이. 근데 여기에 군청에 있던 토지장이 멸실돼서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다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적 공부의 복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지적 공부가 언제 가장 많이 사라졌을까요?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었으니까 6.25 사변 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한 10년 전에 경기도에 보면 한탄강 옆에 연천군청이 있는데, 이 연천군청에서 가지고 있던 지적소가 가지고 있던 옛날에 한탄강 옆에 물난리가 홍수가 크게 났었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토지대장이 떠내려갔어요. 연천군청이 가진 토지대장이. 그럼 연천군청이 그 떠내려간 토지대장을 다시 만드는 걸 뭐 한다고요? 지적 공부를 복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는 대장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 왼쪽에는 지목 면적 표시상이 있고, 오른쪽은 땅에 이제 소유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복구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그 가로 2번에 보시면 토지에 대한 표시상의 복구 자료는 나중에 한 7가지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 잠깐 가볼게요. 우리 등기부에는 표지부에는 표시상이 있고 갑구에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이 등기부는 대장을 만들 때 표시사항의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란 복구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봤으면 이 등기부는요, 표시사항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란 복구자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쟁이 있으면 법원에 가서 여러분 판결을 받거든요. 판결서도 마찬가지예요. 판결서도 표시사항 복구자를 쓸 수 있고 소유자란 복구자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소유자란 복구자는 딱 2가지만 써요.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 미등기된 토지는 법원의 판결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표시사항에 대한 복구 자료가 많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는 뭐 토지 이동 정리, 뭐 결의서, 이렇게 결과물, 측량 결과도 이런 거 가지고 나중에 복구자 쓰는데, 근데 복구자로 쓸 수 없는 자료들이 나와요. 무슨 뭐 계획서, 준비도, 의뢰서 이런 것들은 아직 계획 상태고 결과물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나중에 복구 자료를 쓸 수 없다는 거, 그런 거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에 이제 연천구청에 복구하는 그 절차들이 쭉 나오죠. 복구하는 절차. 그래서 큰 목이 보시면 현장에 가서 복구 자료가 있는지 조사해서 복구 자료 조사 서면 같은 걸 만들고, 거기 3번에 이제 세 번째 복구 측량을 해서 측량 내용들을 이제 이시청 발표에서 게시하고요. 게시한 것들을 이제 이시청을 이제 기간 내에 우리가 소유자들이 이시청하면 복구하는 요 순서대로 이제 나중에 지적 공부를 복구하는 순서들이 나옵니다. 예. 자, 252페이지 밑에 2번에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종종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가 지적 공부를 배우는 것은 땅에 대해서만 하는 거죠. 근데 부동산 하면 뭐예요? 토지와 건물입니다. 그럼 지적 공부만 해가지고는 건물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가 2014년부터 토지 건물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을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비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 운영 주체는 우선 지적 소관청입니다. 구청에서는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종합적 관리 운영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를 관리 운영하는데, 여기에 등록된 사항이 5개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그 부동산 종합 공부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 땅의 소유자와 그 토지의 표시사항이 적혀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의 표시사항이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건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적혀 있어요. 부동산의 가격. 근데 여기에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적혀 있는 거고요. 실거래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토지 건물의 전세 저당권이 설정하는데 등기 권리사항의 유무가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이제 이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지 아닌지, 이게 토지의 이용 및 규제, 이렇게 5가지 내용이 지금 부동산 종합공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표시와 토지 소유자, 건물의 표시와 건물의 소유자, 부동산의 가격, 개별 공시지가,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기 권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5가지가 적혀 있는 것이 그 부동산 종합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시면, 그러면 나중에 이제 우리 3장을 이제 끝나는 거고요. 우리 4장에서는 토지 이동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우리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서 이 토지 이동은 이렇게 토지 아까
표시사항이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되는 것, 이거 우리가 토지 이동이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새로 생기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 축적 변경, 바다 말소, 이런 것들이 이제 토지 이동의 종류라고 해요. 그래서 이 토지 이동은 이렇게 종합적인 나중에 이제 보실 건데요. 근데 이제 토지 이동이 아닌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토지 이동은 여기 써 있지 않는데요. 표시사항이 바뀌는 거니까 이 땅의 소유자가 바뀔 수 있고 소유자 주소 바뀔 수 있고요. 요 개별 공시지가가 매년 바뀌죠. 이런 것들은 토지 표시사항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이런 건 토지 이동인데 개별 공시지가 바뀌고 소유자 주소 바뀌는 그러니까 개소주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개소주는 토지 이동 종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254페이지 이제 신규 등록부터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요 내용들을 나중에 종합적으로 이제 토지 이동을 보는 그림들이 하나 있어요. 우선 요거 먼저 보고 책 조금 볼게요. 자, 우리 토지 이동이 종류들이 신규 등록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 대상 토지가 뭔지 이제 볼 거고요.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 지적공부를 걷는 목적이 세금을 걷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한테 60일 내에 사유가 발생하면부터 토지 이동을 구청에 와서 신청에다 의무를 부과해. 안 하면 한 5, 6년 전에는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 과하다 해서 사라졌고요. 그래서 여기 신규 등록, 분할, 등록 전환, 합병, 지목은 다 60일인데요. 열받아서 30일 연장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바다 말소입니다. 이거는 열을 식히는 시간 30일 더 90일입니다. 다른 것은 60일이고. 그리고요,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그 땅에 경계 면적을 새로 구하기 위해서 측량이 필요한 토지 이동이 있고 측량이 필요치 않는 토지 이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땅을 뭐 하게 되냐면 측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합병과 지목 변경 토지는 측량하지를 않아요. 아까 우리 측량은 그 땅의 경계 면적 구하기 위해서 측량한다는데, 자, 우리가 7번지 답을 집져버리면 대로 바뀌면 그 터에다가 그냥 집만 적기 때문에 지목이 바뀌더라도 경계 면적 안 바뀌니까 측량하지 않고, 아까 합병은 도면상 경계를 말소시키고 면적을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합병된 토지도 새로 경계 면적 구하려고 측량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여러분이 이제 등기법을 조금 기억해야 돼 나오는 게 있는데, 자, 이 등기 촉탁이라는 부분인데요. 우선 결론입니다. 이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딱 하나의, 즉 토지 이동인 신규 등록만 말고요, 나머지는 다 등기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 땅은요, 국가가 공적으로 증명해준 장부가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 갑이 소유자고요, 지목이 전이고요, 갑이 소유자라고 보세요. 그럼 토지 대항에 떼보면 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소유자 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토지는 구청에서 있는 토지 대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래를 신속하는지 아닌가 해서 이 등기소에 가면 등기부에도 있어요. 자, 우리 등기부는요, 이 토지 건물은 석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필지는 하나의 건물, 집 한 채마다 표지부라는 장이 있어요. 이 표지부에는 토지 건물의 표지사항인 소지, 지번, 지목, 면적 요게 적혀 있는 것이 등기부의 표지부고요. 갑구라고 있는데 갑구는 그 땅에 소유자가 적혀 있어요. 아까 어떤 사람이요, 바닷가를 매립해서 그 토지를 팔려면 등기소에 가서 등기부 만들어 놓고 팔거든요. 그때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모든 등기는 보존 등기부터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권리자, 소유자, 뭐 전주성, 성명, 주소, 주민등록을 있고, 이따가 이 전주성이 배경의 사람한테 이 땅의 소유권을 팔려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가지고 이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갑구예요.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렇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에 적혀 있는 게 을구거든요. 근데 자,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관청이 다르죠.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구청이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치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이 갑이 전이고 저렇게 소유자가 갑일 때, 자, 우리 토지대항에 전이 있고 갑이 돼 있고요. 우리 등기부 표지부에도 전 이렇게 돼 있고 소유자 보존등기에서 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토지 건물 주인이 건축법에서 허가받아서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죠, 전에다가. 그럼 지목이 바뀌죠, 이렇게 대지로. 그럼 이게 사실관계가 먼저 바뀌니까 우리가 지목을 바꿔달라고 먼저 등기소에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 가야 돼요. 지적소관청.
그럼 구청 공무원이 지목을 전에서 대주로 이렇게 바꿔주죠. 근데 이 지목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 표지부에도 있다는 거죠. 근데 등기소에서는 주인이 바뀐지 알 수가, 표시사항이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구청에서 바뀌니까. 그럼 나중에 구청에서는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표시사항들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등기를 촉탁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모든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자,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토지에 이렇게 표시사항이 바뀌는 게 이렇게 토지 이동이니까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다 등기를 촉탁해요. 근데 등기 촉탁하지 않는, 아까 우리 토지 이동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 있어요? 대표 선수가? 그렇죠.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규 등록이라는 얘기는요, 자, 우리 바닷가에 있는 토지를, 예를 들어서 갑이 말해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토지를 매립해서 토지대 하나 처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신규 등록으로 갈 때 이 토지에 대해서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냐 이거죠. 예, 아직 등기부가 없는 토지입니다. 왜냐면 우리 등기부는 대장을 만든 사람이 이 토지를 다른 데 팔 때 처음 등기소에 가서 등기하는 것을 소유권 무슨 등기라고 했죠? 보존 등기. 그 보존 등기 돼야만이 이 토지에 등기부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등기부가 없는데 무슨 등기부 있는 거 바꿔달라고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 촉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참 먼저 볼게요. 이번엔 거꾸로 여기 결론이죠. 이렇게 이 소유자도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소유자가 바뀔 때 뭐가 먼저 바뀌냐면 등기부가 먼저 바뀌어요. 우리가 등기소에 먼저 가야 돼요. 이전 등기달라고. 그럼 등기소에서 심사해서 소유자를 바꿔줬죠? 근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가 아니라 대장에도 소유자 있죠? 토지 대장에도. 근데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 등기소에서는 등기부와 대장의 소유자란을 이렇게 일치시켜달라고 이렇게 등기 마쳤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면 소관청 공무원이 대장의 소유자를 갑에서 을로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주의할 것은요, 자, 원칙적으로 이 대장에 나와 있는 소유자를 등록할 때는 구청 공무원이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하거든요. 근데 우리 신규 등록 토지 제일 먼저 대장의 소유자를 적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소유자를 적을 때 등기부를 통해서 소유자를 정리한다 이런 맞아요? 틀리죠. 왜? 아직 뭐가 없으니까 등기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토지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통해서 정리한다 이러면 안 되고요, 지적소관청인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와서 갑이 매립했는지 직접 조사해서 등록시킨다 이렇게 나 맞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시킨다 이러면 틀리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신규 등록을 제가 나중에 특징에서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러거든요. 아까 좀 전에 봤죠? 두 가지. 등기 촉탁하지 않고, 3번에 지적공부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등기부를 기초로 정리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확인해 등록한다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신규 등록을 한다는 것은 토지대 하나 만들어달라고 갑이 구청에 가는 거거든요. 그럼 구청에서는 아무나 오면 토지대장을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땅, 당신 땅임을 증명하는 소유권 증명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로서 넷 중에 하나를 가져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먼저 결론할게요. 우리 신규 등록을 갈 때 소유권 증명서를 갑이 가져갈 때요, 등기소에 가서 이 소유권 증명서로서 이 등기부 등초본을 떼서 구청에 제출한다 이러면 맞을까요? 틀렸습니다. 왜? 아직 뭐가 없는 토지인데, 등기부가 없는 토지인데 대장도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나중에 신규 등록 토지 할 때 소유권 증명서로서 요 제출서에 등기사항 증명서가 포함된다 이러면 틀리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신규 등록은 이렇게 등자 나오면 틀립니다. 그래서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적공부의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시험에 나왔죠,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확인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의의부터 보죠. 의의. 254페이지입니다.
자,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지적공부에 최초로 등록하는 것으로서 아까 우리 신청 의무가 있었죠? 예, 사유가 봐서 60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3번이 좀 중요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할 때 소유권 증명서를 요구했잖아요. 4가지니까 좀 주의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닷가를 매입할 때는 준공검사 확인증 4번이고요. 또 법원에 판결 받을 때는 내 땅 이때는 법원에 판결서 가지고 오면 토지장 만들어주고 3번에 도시구역 안의 토지를 지방단체 명으로 등록하려면 이 얘기는 국가 땅을 지방자치단체 명으로 등록하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소유권 증명서인데 이 소유권 증명서에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서류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암기할 때 그 왕의 남자에 이중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기가 판소리를 잘한다 해서 준기 판소리하는데 준공검사 확인증 4번 기획재정 협의하면서 법원의 판결서 소유권 증명서 그래서 준기 판소리 이렇게 우리 암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가로 4번에 있었죠.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우리 아까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랬었잖아요. 아직 미등기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2번 소유자 등록은 등기부를 통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고 3번 우리 아까 신규 등록 토지 경계 면적 고하기에서 반드시 땅을 측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측량을 통해서 우리 경계 면적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요 신규 등록은 요 등자 나오면 틀린다. 그거 하나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 등록 전환이라고 나옵니다. 그 255쪽에 자, 우리 등록 전환은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까요. 자, 우리가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이나 지적도로 옮겨가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평창 얘기했는데요. 평창 올림픽이 많이 생겼죠. 그죠? 평창에 있는 땅들이 이제 옛날에 임야에다가 여기다 호텔 짓고 펜션 짓고 그러면 이 땅들이 이제 정밀하지 못한 임야도에 있으면 안 돼서 이렇게 지적도로 옮겨 놓는 것을 우리가 등록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 개념은 여러분이 그냥 보시고 자, 우리가 등록 전환할 수 있는 대상 토지가 4가지거든요. 자, 첫 번째는 그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서 개발령이 허가받으면 즉 산을 개간해도 좋다 허가받으면 이렇게 산에다가 집 져버리면 이 토지들은 등록 전환을 할 수 있다는 토지입니다. 2번은요. 자, 우리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됐는데 나머지 토지만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할 때도 도면의 통일성을 위해서 등록 전환시킬 수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여기 임야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 안에 이렇게 산자 이렇게 되는 부분 요 임야도인 땅이거든요. 그리고 다 등록 전환 이렇게 나머지 토지만 임야도에 있는 게 불합리할 때는 요 토지도 이렇게 등록 전환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는데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겁니다. 형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포크레인으로 이 땅에 다 모습을 밀었거든요. 그럼 이건 임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불법으로 형질이 바뀐 것은 지목 변경할 수 없지만 이 토지는 등록 전환은 시켜줍니다. 그래서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은 바뀌었지만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고 네 번째는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분할이 이룬 토지입니다. 종래는요, 이렇게 대도시 땅들은 읍면에 있는 지적도에 많이 있었고요. 시골 땅들은 이렇게 읍면에 많이 있었거든요. 읍면에 있는 땅들이 이렇게 임야도에 많이 있었어요. 대도시 땅은 지적도에 많이 있었고요. 근데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선에 따라서 대도시 지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읍면의 땅을 일부 이렇게 분할해서 편입시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때는 이 땅이 임야도 땅이 이렇게 지적도로 등록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요것들이 이제 등록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요 등록 전환 토지는 이렇게 4가지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까 임야도인 땅이니까 산자 이렇게 나오든지 또 임야도 이렇게 나오면 요 토지들은 등록 전환 시킬 수 있는 토지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가로 3번에 우리 신청 의무 60일이라고 했었죠. 그죠? 자, 가로 5번을 볼게요. 지적 공부 정리입니다. 우리 등록 전환은 아까 축척이 다르지니까 반드시 땅을 측량을 통해서
경계 면적들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등록전환인으로서 나중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면 지적소관청은 등기소에 우리 면적, 지목 이런 게 바뀌었으니까 등기 촉탁을 합니다. 아까 신규 등록만 등기 촉탁하지 않았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 전환은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뒤에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256페이지에 그 분할과 합병인데요. 분할은 많이 중요하지 않는데 합병은 좀 중요합니다. 자,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자유롭게 땅을 분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분할 대상 토지 있는데 우선 큰 땅 잘 안 팔리죠. 이렇게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땅을 분할할 수가 있고요. 그게 1번하고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분할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장 분할. 이게 뭐냐면 모서리 땅이에요. 이렇게 모서리 땅들은 잘 안 팔리죠. 그래서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4번은 우리 한 필지는 지목이 하나 되는데 1필지 일부가 형질 용도가 바뀔 때입니다. 즉, 이 토지가 과수원 용지인데 도둑이 많이 껴서 한쪽 규정에다 과수원 관련 집을 줬어요. 그럼 집이 있는 부분은 뭐죠? 대. 그럼 이 지목이 두 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땅들 이렇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각종 이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국가가 소유자들한테 세금을 걷게 해서 60일 내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자, 우리 세금은 뭐와 관련이면 지목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이 이루어지더라도 지목이 안 바뀌면 10년 만에 오든지 1년 만에도 이제 관여가 안 했습니다. 국가에서. 근데 지목이 바뀔 때만 그 바뀐 지목으로 세금을 걷어야 하니까 60일 내에 분할 신청 좀 해주세요라고 의무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세요. 자,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인지 매매나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이때는 지목이 안 바뀌니까 의무가 없어요. 근데 아까 분할로 이렇게 용도가 바뀔 때는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럼 빨리 이것도 대지로 분할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 계속 과수용지 있으면 안 되니까. 이때만 의무를 부과를 합니다. 그게 그 신청 의무 부분이죠. 그죠? 보세요. 원칙. 소유권 이전이나 토지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이나 매매 등 위해서 분할할 때는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2번 예외 1필지부가 형질 변경 등으로 이렇게 용도가 다르게 될 때만 그때만 60일 내에 분할 신청을 해달라 의무를 이렇게 부과하고요. 자, 가로 3번에 지적 공부의 등록 및 정리 방법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등록 및 정리 방법. 분할은 반드시 또 측량을 하죠. 그죠? 측량을 통해서 새로운 경계 면적을 결정하고 그리고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후 지적소관청은 관할등기소에 그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해달라고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합병입니다. 자, 합병은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아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나요? 한 필지가 되기 위한 성립 요건 6가지 있었죠. 부여에 가면 소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그죠? 즉 지번 부여 지역이 같고 소유자 같고 지목 같고 축척 같고 집안이 연속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 이게 다르면 합병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지번 부여 지역 즉 동리가 같아야지 동리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아요. 신림동과 우리 대방동이 있다. 봉천동이 있다. 소유자 같아야지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고요. 지목이 같아야 되지 지목이 다르면 합병해 주지 않고요. 축척이 같아야 되지 축척이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고요. 필지가 이렇게 연접돼 있어야 합병하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등기 여부가 같아야 돼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 거기 257페이지에 합병의 제한 요건에서 나오잖아요.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합병할 수 없다. 1번 합병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이나 소유자 지목이 다르면 안 됐고 2번은 나중에 볼 거고요. 3번 볼게요. 합병하는 토지가 지적되면 아까 축척이 서로 다르면 안 된다고 그랬죠. 4번 합병하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돼 있지 않으면 안 됐고요. 5번 합병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고요. 그 7번하고 8번, 9번 줘야 되는데 자 아까 이건 뭐냐면 소유자가 같아야 합병할 수 있었죠. 그럼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소유자의 뭐도 같아야 되냐면 주소도 같아야 돼요.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면 동명이니까 합병해 주지 않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갑과 갑은 소유자 같은데 이 사람은 주소가 대전이고 이 사람은 서울 사람이더라. 그 이거 동명이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소가 다르더라도요. 이 주민등록번호에 의해서 이게 소유자가 동일임이 확인되면 같은 사람이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작년에 7월 달에 개정된 건데 이때 올해 7월입니다. 2022년도 그때는 합병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공유 지분이 같아야되지 공유 지분이 다른 토지 7번입니다. 지금 8번 봤고요. 공유 지분이 다르면 손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병해주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자, 이 7번지들은 7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지분을 갑이 2분의 1 가지고 있고요. 을이 2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자, 34번은 90제곱미터 하는 토지인데 지분을 갑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요. 을이 3분의 1 가지고 있어요. 이쪽은 갑이 많이 갖고 있는데 합병이지 않죠. 그죠? 그래서 공유 지분이 서로 다르면 합병이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이 같다. 2분의 1씩. 그럼 위에도 절반씩, 밑에도 절반씩이니까 합병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 지분이 같아야되지 지분이 서로 다르면 안 됐고요. 자, 9번은 뭐냐면 아까 축척이죠. 축척. 아까 축척이 같아 합병할 수 있는데 자, 합병하는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에 있는 토지는 축척이 달라요. 그래서 그건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9번입니다. 합병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 변경 시행적 안과 시행적 바깥의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이 하나 조금 중요한데요. 제일 위에 2번 볼까요? 2번. 합병하는 토지의 다음 등기 외 요 등기들은 합병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이제 등기법 민법 배울 때 보는데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에 자, 부동산의 일부 하면 이렇게 이 집에 안방만입니다. 방 한 칸만. 등기가 허용되는 권리가 있고 안 되는 권리가 있어요. 자, 어떤 권리가 허용되냐면 용익 물권이라고 민법에서 배울 텐데 세 가지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거기에 용익권 이렇게 나오면 임차권이 더 들어가요. 이것들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자, 대표해서 우리 방 한 칸 전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한 권리들을 합병해줘요. 자, 이겁니다. 지금 전세권이 설정이 된 토지와 전세권이 설정이 안 된 토지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일필지 일부의 성립이 가능할 때 얼마든지 합병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용익권이 아닌 대표적으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런 것들은 일필지 일부에 성립할 수가 없는 권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당권, 은행이 갖는 권리잖아요. 자, 여러분 집이 10억이 이 집이 10억짜리인데 은행한테 여러분이 3억을 대출받아 가면서 야, 은행아, 나 이 집 3억 10억짜리인데 안방이 3억인다. 이것만 대출해줘. 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집 전부를 대출받는 거죠. 그래서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이나 가압류, 가처분 허용되지 않아요. 그럼 그것들은 합병해주지 않아요. 즉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저당권이 설정이 안 된 토지들은 합병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합병해주면 일필지 일부의 저당권이 성립되니까. 근데 예외적인 저당이 하나 나와요. 이걸 나중에 창설적 공동저당인데 이건 뭐냐면 이미 다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여러분이 은행에서 5억을 대출받아가면서 요 7번지 토지 3억짜리와 8번지 토지 2억짜리를 같은 날짜에 공동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걸 같은 날짜에 제공하게 돼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추가적이 아니고. 이 창설적 공동설정 토지는 합병하기 전에는 나눠서 담보인데 합병은 그게 합의지 담보니까 경매도 같은 날짜에 넘어가니까 일물 이권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합병을 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용익권들이 있는 것들은 합병해 주지만 저당권이 있는 토지는 합병해 주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창설적 공동저당이 설정된 토지들은 합병을 해 준다. 그 얘기가 그 박스에 나와 있는 겁니다. 2번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볼게요. 자, 기억, 소유권입니다. 자,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승역지 지역권, 요것들은 합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급 보세요. 합병하는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과 관련 접수번호가 이거 같은 저당권입니다. 다른이 아니라. 그 같은이 포인트예요.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하죠. 요런 토지들은 얼마든지 합병을 해주고요.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 등기사항이 전부에 동일한 요 신탁 등기, 요것들은 합병을 해줍니다. 요게 이제 내년에 우리 시험 2차 34회 지금 아직 시간이 안 지나서요. 우리 시험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제안해 주고요. 그 밑에 그 신청 의무인데 여러분이 땅을 이렇게 네 필지 가지고 있을 때요. 합병하든지 말든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그래서 합병은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토지는 국가가 지적공부 수를 줄이고 토지 편리를 해서 60일의 합병에 따라 의무를 부과하는 토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법인데 아파트 땅이에요. 아파트 땅은 대지권이 산정되는 땅이라 대지권이 여러 필지면 대지권 산정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는 짓기 전에 다 이렇게 한 필지로 합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목이 28가지 중에서 공공용 성격이 강한 이렇게 짝수로 된 지목 11가지 있는데 이게 짝수예요. 홀수가 아니라. 수도요 4자잖아요. 학교 4자, 도로 2자들이잖아요. 다. 유원지는 3자리죠. 홀수 있는 지목은 의무가 없고 이렇게 짝수 있는 지목들입니다. 그래서 요 지목만 그냥 60일 의무가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억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거기 니은의 수도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 지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 공원, 체육 이게 다 짝수 지목이잖아요. 4자, 2자. 그것들은 60일 내에 합병해달라고 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보시고 자, 아까 우리 합병의 가장 큰 특징은 뭐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측량하지 않고 경계는 말소하고 면적은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 합병 전 각 필지의 경계는 필요가 없기 되므로 말소하고 면적은 합병 전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기 때문에 밑에 합병은 측량 대상은 아니고 토지 이동 조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요 합병까지 하고요. 다음에 이제 요 1시간 정도 좀 더 해가지고 지적법을 이제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법을 이제 할 겁니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마치고 나서는 꼭 한마디 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말한 대로 된다 그래서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그거 말을 외쳐가면서 여러분이 강의를 마치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